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정책, 홍보, 투자, 유치 등 새만금 전문 유튜브 채널 박종환 TV 방송의 새만금 코리아.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새만금 코리아 진행 파트너 최남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남덕입니다. 네, 최남덕 회장님. 네, 한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비만 오면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이 걱정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은 공지사항 한두 가지 던지고 들어갑시다. 네, 공지사항은 지난 5월 27일 날인가 남성 동창회 정기총회를 했어요. 네, 남성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동창회 회장에 남성 25위의 문용선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문용선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서 군산의 그 김기동 변호사 있죠? 예. 예. 김기동 변호사가 우리 본 방송의 고문 변호사인데 네. 김기동 변호사하고 아주 절친 후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참 문용선 변호사가 남성 총동창회 회장이 됐고, 네. 저 이러고 보니까 재경 남성 동창회는 28위의 서헌만, 서헌만 그 의사인데 서헌만 의사가 재경 남성 동창회 회장이에요. 제가 지난번 공지사항에도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남성의 그 동문들이 서울에 그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어요. 있는데 크게는 자 뭐 재경 남성 동창회가 있고 또 재경 남성 그 서남이라고 있어요. 네, 그 서울에 그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네. 서초, 강남, 송파 네. 이 부근에 사는 그 예전에 서초에 김동영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동영 국회의원 그 하실 때 그 여러 우리 동문들이 후원해 주려고 그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서남인데 네. 그 서남이가 있고 또 재경 남성 산악회가 있어요. 네. 재경 남성 산악회는 30회 이원철 후배가 회장을 맡고 있고 예. 이번에 이제 서남이 그 서남이는 이강욱 회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요. 예. 이강욱 회장님이 재경 익산 향후 회장도 역임하고 지금 계시는데 2월 3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이제 나가는 6월 3일 날 그 철원의 한탄강 그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철원의 한탄강. 그래서 6월 3일 날 모이는 출발 장소는 3호선 지하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아침 9시에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송 끝나고 6월 3일 날 서남이 야유회 철원 한탄강 야유회 저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남 회원들 6월 3일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우리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가 취임 1주년이 됐죠. 네. 지방선거 끝나고 1주년이 됐는데 많은 전북 도민들이 기대를 반하고 또 어떻게 할까 좀 또 관망도 하고 있는데 우리 최남덕 회장님이 보는 김관영 도지사의 취임 1주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어느 도지사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정말 활발하게 왕성하게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봐도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이 기업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유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김관영 도지사가 그 새만금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도 일주일에 5번을 서울시장을 가요. 네. 일주일에 5번을. 그 뭐 별명이 뭐 홍길동 같이 지금 뭐 전라북도 서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아직까지 뭐 큰 가시적인 뭐 큰 뭐 효과는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또 6월 1일 날 우리 본방송 시작하는 오늘 또 서울에서 대의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 재경 전북 도민이 또 전주 군산 익산 상공회소 회장 네. 애양운두 본부장도 각계각층의 1000명을 오늘 또 모시고 그 2차 전지라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기업 유치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오늘도 지금 큰 지금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몸으로 뛰고 있는데 네. 뭐 이번에 보니까 2차 전지 그 공모 신청해서 한 7조 원의 그 투자 유치가 좀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 2차 그 우리 시청자들이 도대체 2차 전지가 뭔가 잘 모르는데 뭐 저도 뭐 자세는 모르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은 1차 전지 뭐 시계 라디오 리모컨에 그 활용에다 쓰다가 이제 방전되잖아요. 그게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뭐 휴대용 전자기기 뭐 전기차도 그 안에 들어가고 로봇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 그 기업들이 요즘은 세계적인 그 추세랍니다. 이게 2차 전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세계적인 그 추세인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북의 새만금이 적임 지역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하나 더 시켜서 새만금의 그 디즈니랜드 같은 북한 리조트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유치를 해서 많은 그 새만금을 유치해서 1시간 반 비행거리 내에 3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와서 돈도 쓰고 가고 전부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제발 좀 이루어지기를 좀 고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석가탄신일 연휴에 내린 비로 부안 세계 잼버리 부지가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섹션은 참 골치가 아픈 섹션인데 세계 25차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이제 2달 60일뿐이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런데 비만 오면은 이거 걱정이 지금 태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인디안 기후제 비가 와도 얼마나 올까 인디안 기후제 국제망신하게 생겼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매스컴에서는 잼버리 60일 남지 않았다고 이제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대회 위상에 맞게 세계적 관심을 끌도록 정말 이 잼버리 행사를 잘 치러서 전라북도가 관광지가 되고 또 새만금 발전을 세계에 알려서 정말 이 몇백 년에 한 번 온 이 잼버리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라북도가 못 사는 전라북도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 잼버리 끝나면서 플러스 요인이 돼서 잘 사는 도시로 격상돼서 정말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와 관광 유치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한덕수 총리님께서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오셨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방문해 대책을 주문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안전과 한국의 알림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가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이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김현덕 조직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부 장관 대리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네. 어제 그제 또 비가 왔어요. 정말 비가만 오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장에 옵니다. 저도 다녀왔고 2번을 갔습니다. 역시 첫날도 갔고 둘째 날도 갔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걱정하는 걸 같이 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 준비를 도와 관계된 또 시군과 14개 시군과 해서 잼버리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유치할 때는 합심을 해서 했는데 잼버리가 내일 모레 코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할 때 합심했던 그 모든 관계 기관 또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저렇게 현장이 정말 물이 배수가냐 미흡하고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지수성 설치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좀 전문가들하고 2번 미팅을 하면서 들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야영장 그 텐트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면 또 그 지금 잼버리 그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이제는 그 야영장 캠핑장 그 텐트 10m마다 300mm 배수관을 묻고 그리고 10m마다 집수정을 넣어서 물이 지금 배수가 안 되는데 기다릴 수는 없고 물이 오면은 바로 배수관으로 해서 집수관으로 빠지도록 이것을 지금 그 잼버리가 열리는 현장 뭐 100만 평, 267만 평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충이 안 되면 금년에는 엘니뇨로 인해서 이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폭염도 오고 태풍도 오는데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잼버리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인들과 특히 그런 민간 전무인들을 좀 그 자리에 참석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잼버리 현장에서 모든 일을 행사가 다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태풍이 불었을 때 폭염이 왔을 때 대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중고등 대학교 캠퍼스를 분산 개최하는 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야영장 여유 있는 야영장 전라북도 여기도 분산 유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 5월 1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왔다 갔었다고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왔다가 후로 비가 와서 또 지금 저렇게 난리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왔다 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행정한 사람들이 그 빛내려고 국무총리 오면은 장관들 대동해가지고 도지사까지 다 현장 가서 브리핑 듣고 그냥 바로 또 올라가요. 비 올 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올 때.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총리 합니다. 이하 장관들 여기 해당되는 장관들 비 올 때. 네, 맞습니다. 6월 12일 날 지금 대책위를 또
이 행안부, 문체부, 또 여가부,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이 관계도인들이 지금 대책위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일기예보를 합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다. 네.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지금 한덕수 총리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관계된 장관님들, 전라북도 도지사 전부 하루 전에 잼버리 현장으로 오셔서 그 비를 맞으면서 현장의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방안을 짜내기 위해서 대책위를 비를 맞으면서 잼버리 현장에서 하셔서 정말 잼버리 딱 기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전부 해결이 사전에 준비해서 네. 문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벌써 부안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딱땅에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예비해서 예약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모든 숙박시설을 전부 이 행정 지도를 받으면서 또 음식점, 또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부 준비해서 잼버리 행사 전에 만담 같은 어떤 준비가 끝남으로써 이 잼버리 행사가 외국으로 국제 지금 유신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모든 국제적으로 관광받고 있는 이 전라북도에 관광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살려줘서 이분들이 잼버리 이후에 또 잼버리를 찾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전라북도 이 시군과 부안군 잼버리 이 현장을 찾아서 전라북도가 관광 유치가 되는 그런 잼버리 행사가 끝나도록 서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만일에 정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오게 되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가건물과 텐트로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폭염이 왔을 때 정말 이 스프링클러라든가 또 분수대를 시설을 확충해서 정말 이 잼버리 행사가 국가적에서도 성공했고 전라북도에서 성공해서 정말 시대에 항상 오르내리는 그런 잼버리가 되도록 서로 성공하도록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잼버리 대회 현장에 저도 여러 번 가지만은 나무 하나 없어요. 네. 언덕 하나 없고. 그래서 올 1월 달인가 전북 특별자치도 그 서울에서 행사했을 때 최남도 회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한 뭐 500m 1km 그 안에 부안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안댐에서 그 물을 흘려서 그게 뭡니까? 직소천입니다. 예, 직소천을 흐르죠. 네. 직소천으로 흐르는 카누를 띄운다는 것은 네.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네네. 거기까지는. 네. 카누 말고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최남도 회장님이 만든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직소천 그 중간에 보면 벼락폭포라고 있어요. 네네. 벼락폭포에 그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네. 레이저. 레이저를 띄워가지고 그 직소천이 아름답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비가 와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여러 행사를 못했을 때는 네. 분산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엔 뭐 5만 명에서 관광객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상이 올 텐데 네네. 그 인원을 분산을 시키려면은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1km 반경 내에 직수천 그런 부근을 야영장을 비롯해서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네. 그 뭐랄까 그 떼표새 네. 또는 또 포구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 국무총리야 이 양반들이 비 안 올 때만 와서 보고받고 올라가고 이런 탁상 공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는 것은 없어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 돌아가신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현장을 가서
해답을 내야지. 그런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잼버리데이 참 너무나 걱정돼서 이 얘기만 하면 1시간이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만금에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새만금 현장 맞춤형 새만금 에너지 사업 전북 인력 양성 센터를 중구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에너지 산업 전북 인력 양성 센터 준공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취지고 또 그렇게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은 경제가 최고 저점에 있고 또 이 고용이 많이 실업률이 높아 있고 또 소득 증대가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업이 들어와서 도민들의 어떤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와 또 거기에 나오는 세수 확보로 전라북도의 이 자립도가 높아져서 정말 잘 사는 전라북도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변화하는 전환점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실질을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인재 양성을 교육을 이제 시켜야겠죠. 네.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북 2020년부터 총 115억, 국비 65억, 도비 35억, 원 15억 해서 총 115억을 들여서 전라북도 인력 양성센터 신재생 에너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전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하고 이렇게 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북의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을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새만금 관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비 됐어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인력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준비 없이 이것도 탁상 공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두 번째 그 새만금 잼버리데이 그 앞에 레저 시설을 좀 해두려고 했는데 뭐 예산이 없다. 도비가 없다. 도비 없으면은 김관영 지사님 지금 새만금에 잼버리데이 국제대회가 지금 유치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도비가 없으면은 서울 가서 대통령실 찾아가서 읍수를 해서라도 특별 예산을 따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국제대회를 국제망신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탁상 공론하지 말고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교육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만금 개발청하고 국토부가 말로는 새만금에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못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 모든 행정이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있으니까요. 전라북도와 이 모든 협의를 해서 규제를 실질적으로 정말 철폐해버려서 그런 관광객뿐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계속 와서 이 실질적인 기업이 여기 와서 투자해서 이 유치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거기에 고용 창출도 되고 소득 증대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아주 10년, 20년 될 일을 지금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보도를 보고 한번 보니까 뭐 새만금 에너지 사업 전북 인력 양성 센터 부지가 1653제곱미터 규모로 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09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네. 태양광 모듈 접합 장비 기자재 8종, 네. 전문 장비 10종을 갖추고 네.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술 교육, 시험 성능 평가, 시제품 개발 지원 등 네. 이런 사업들을 하는 양성을 하겠다. 뻔지르게 준공식 하는 날 김종훈 부지사,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 네. 뭐 국지영 전북도의장, 김영일 군산시의장, 뭐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 이런 분들이 와서 준공식 테이프를 끊었더라고요. 물론 준공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교육센터를 만들 때는 철저한 사전 준비 또 이분들을 교육시켰을 때의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고 준공식을 하든 테이프를 끊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새만금의 해양용, 이게 바다 해양용 네, 네. 수목원을 국립 새만금 수목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공식을 했더라고요. 예, 예. 새만금의 국립 새만금 수목원 기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5월 31일이죠. 네.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일원에 151헥타에 총 공사비 1,750억 원. 1751. 예, 50억 원. 네. 또 2027년 완성. 예, 그래서 전라북도 김종훈 부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새만금 개발청 차장, 네. 정선주 김제시장, 김상현 남성위원 산림청장 등 200여 명의 인사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기공식이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에 받도록 어떤 이론과 어떤 행정과 지식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은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걸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런 실질적인 게 부합하도록 모든 이런 진행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의견을 전문가들과 꼭 민간인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이 사업의 어떤 길과 답과 이걸 내는 거지 탁상 공론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과감히 탈피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뉴스를 보고 이렇게 국립 새만금 수목원 기공식을 알았는데 네. 새만금 그 농생명 용지라고 있어요. 그 새만금에 몇 개의 용지가 있어요. 네. 도시 복합 용지가 있고 관광 레저 용지가 있고 도시 생명 용지가 있고 산업단지 용지가 있고 몇 개가 용지가 있는데 이 수목원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일원에 1,151헥타.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1,750억이더만요. 예, 예. 2026년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안에 주요 시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수목원을 보러 오면 방문자 뭐 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방문자 센터, 그다음에 해안식 물동, 네. 뭐 해안식 물동, 그다음에 식물동. 도서식물원, 네. 희귀 특산 식물원. 네. 쉽게 말해서 바다에 근접한 식물 여러 가지 이제 희귀한 식물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만금 지역에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괜찮은 발상 같아요. 예, 예. 그 신 얘기로 저희들도 그 어린 시절에 남산 식물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학여행 가면은 남산 식물원 예. 그게 코스가 됐어요. 예, 예. 예? 예, 저도 갔습니다. 예. 그와 같이 그 새만금에 네. 예, 국립 새만금 수목원을 새만금에 위치를 하고 만든다면은 네. 전국에 있는 그 학생들 교육 현장 와서도 이제 그 코스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습 코스가 될 것이고 예. 또 세계 뭐 관광객들도 예, 우리 새만금에 있는 식물원을 보러 오지 않나. 네네. 이건 제가 뭐 한두 가지 제가 참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이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대로 전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나 새만금 개발공사나 이것은 한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이제 첨부를 한다면은 그 새만금은 그 바다와 연결이 됐어요. 네. 물과 같이.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펭귄 테마 공원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뭐 참 비가 오다 안 오다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그 생활이 좀 뒤죽박죽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새만금에다가 펭귄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학습 또는 펭귄과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힐링 센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그 여론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 식물원 그 옆에다가 네. 펭귄 테마 공원 같은 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가고 예, 예. 또 제가 또 잘 아는 또 물고기 마을이 있어요. 네. 완주에서 물고기 마을을 한 뭐 수십 년간 운영하다가 거기 완주에 그 하천 부지가 이렇게 개발되는 바람에 지금 완주의 물고기 마을이 폐쇄됐어요. 네. 그래서 이 식물원 이 수목원 옆에다가 네. 그 물고기 테마공원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수목원, 펭귄 테마공원, 물고기 테마 센터 이런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시키면은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아이디어 팁을 네. 우리 그 박종환 TV 방송에서 주면은 이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북도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네. 이 양반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한하고 입안하고 올린 거 외에는 잘 안 받아줘요. 네. 뭐 어떻게 하면은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해요. 예산이 없다. 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뭐가 또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투쟁해서 가지고 오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환경단체에서 반대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는 이유를 알아가지고 소통을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을 더 역으로 환경단체에서 끌어들여서 같이 윈윈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행정공무원들은 창의력이 없어요. 네. 창의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부정적인 적인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만금이 오늘날 33년 33년 국직사업 물론 행정공무원 탓이 또 아니지만은 국가의 대통령 의지가 정부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은 하여튼 행정공무원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은 일이요, 행정은 삼요, 정치는 사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 이류 그 정신이라도 본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만금 사업 33년 몸부림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그리고 전북도민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예산 투입으로 전북 새만금 특별도시를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작별의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